보통은 기면증이나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진단 검사로서 수면 다원 검사를 하고 있고요. 수면 다원 검사를 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은 뇌파, 그다음에 안전도, 근전도, 심전도, 호흡기류도 봐야 되고요. 호흡하려는 노력은 벨트 같은 걸로 해야 되고, 산소 포화도, 그 다음에 바디 포지션, 그 다음에 하지 근전도를 포함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벨 1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수면 다원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진단을 위해서 레벨 1 수면 다원 검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신경과에 들려보시면 그 진단을 위한 검사로서 방금 말씀드렸던 항목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면 질환이 있는 모든 분들한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불면증 환자도 사실은 다른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불면증이 있기 때문에 불면증 환자들도 수면 다원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으로, 의료보험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를 보험으로 할 수 있는 게요. 첫 번째는 폐색성 수면 무호흡 저호흡증이고요. 두 번째는 기면증. 사실은 이 두 가지밖에 보험이 되지 않아요. 수면 다원 검사를 할 때 교과서적으로는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렘 수면 행동 장애, 그 다음에 불면증, 그 다음에 슬립워킹이라고 하는 몽유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질환들을 전부 다 수면 다원 검사로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뭐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수면 질환 모두에 대해서는 보험을 해주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시행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보험이 아닌 형태로 시행을 하셔야 되고, 의료보험이 되는 질병은 폐색성 수면 무호흡 저호흡 증후군하고 그 다음에 기면증,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보험이 되는 두 가지 질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폐색성 수면 무호흡 저호흡 증후군하고 기면증입니다. 폐색성 수면 무호흡 저호흡 증후군, 우리가 그냥 코골이라고 그냥 퉁 쳐서 얘기하는 건데 코골이는 아니고요. 이 병에 대해서는 야간 검사로 진행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이 검사의 목적은 환자분이 평상시 댁에서 어떻게 주무시는가를 재현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녁 9시나 10시까지 오시면 이제 기관마다 조금 다르고요. 다음날 원래 주무시던 시간까지 잠자는 것을 관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기면증도 의료보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면증은 1박 2일 검사예요. 야간 수면 다원 검사를 말씀드렸던 9시나 10시부터 다음날 5시, 6시, 7시 뭐 이렇게 주무시는 시간까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2시간 정도를 일상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시간마다 4번에서 5번에 걸친 낮잠, 쪽잠 검사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시간은 1박 2일 정도가 소요가 될 거고요. 아마 이 검사가 종료되는 시간은 오후 3시 혹은 한 4시 정도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수면 다원 검사의 목적에 맞는 세팅이 돼야 되는 거죠. 뭐 기계 세팅이나 뭐 저희 검사자의 세팅은 다 되어 있겠지만, 환자분이 준비하셔야 될 거는 내가 일상생활을 이 병원에 와서 재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를 너무 오늘 많이 마셨다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한 상태가 돼버렸다거나, 혹은 아니면 낮잠을 1시간, 2시간 이렇게 주무시고 오시면 야간 수면다원 검사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평상시는 아니실 거라 평상시를 재현하는 목적으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내원하시면 됩니다. 교과서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알코올 중독 환자가 있으시면 그분은 그날도 술을 드셔야 돼요. 이 검사가 끝난 다음 날부터는 또 술을 드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의 중등도나 그리고 치료하는 단계,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술을 드시는 게 맞죠. 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에서는 술 드시고 오시면은 안 드신 날 다시 오시라고 할 거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목적은 우리가 평상시를 재현하고 싶은 재현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주의사항들은 환자분들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수면 질환도 수면 무호흡증만큼은 사실은 이비인후과랑 관련성이 크거든요. 우리가 불면증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병원은 아니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적인 처치, 그 다음에 양압기 중간에 문제에 대한 처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병원을 방문을 하시는 게,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이고, 병원이 얼마나 이제 수면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뭐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저랑 상담도 꽤 오래 하실 거고요. 평상시에 그냥 우리 혈압으로 따지면 혈압 약타로 올 때도 저랑 많은 대화를 비교적 나누는 편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환자분 치료를 유지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뭐 저만 열심히 한다 그래도 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병원 시스템 자체가 수면에 중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양압기를 다루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수면 다원 검사를 하시는 병리사분들도 다른 업무보다는 이제 수면 업무에 더 집중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트레이닝이 되어 있고 이제 훨씬 잘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소리숨 이비인후과 소리숨 수면센터라고 하는 팀이 상당히 익숙하고 그 다음에 능숙하게 환자를 응대하고 있고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게 저희 병원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